안녕하세요. 과학적인 상식으로 당신의 신체 성능을 한 단계 더 높여드리는 비타민 쇼츠입니다. 오늘은 운동 후에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 얼음물이 사실은 여러분의 운동 효과를 깎아먹고 몸에 쇼크를 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사창의 역설. 운동 후 얼음물이 신체 회복 엔진을 멈추는 생리학적 기전. 운동 직후의 인체는 고도의 대사 활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근육 섬유의 미세한 파열을 복구하기 위해 위성세포가 활성화되고 고갈된 글리코겐을 재충전하기 위해 인슐린 감수성이 극대화되며 대사 부산물인 젖산을 처리하기 위해 전신 혈류량은 평상시의 몇 배로 치솟습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뜨거워진 심부 온도를 식히기 위해 본능적으로 얼음물을 찾지만 이는 바이오해킹 관점에서 볼 때 신체 회복 엔진에 물리적 쇼크를 가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섭취하는 수분의 온도가 체내 효소 활성과 위장관, 영양소 흡수 효율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입니다. 이번 분석은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자율신경계와 소화효소에 미치는 충격을 생리학적 관점에서 탐구하고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능적인 수분 섭취 전략을 제시합니다. 1. 효소 최적화 온도와 대사 효율의 상관관계. 인체의 모든 생화학적 반응을 주도하는 효소는 특정 온도 범위에서 활성이 극대화됩니다. 우리 몸의 심부 온도가 약 36.5도에서 37도 사이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이 구간에서 단백질 합성, 효소와 에너지 대사 효소가 가장 정밀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운동 직후 뜨거워진 내장에 갑작스럽게 5도 이하의 얼음물이 유입되면 위장 인근의 국소 온도는 급격히 하락합니다. 이는 저항성 전분을 통해 혈당을 조절하는 원리와 유사하게 온도라는 물리적 변수가 생물학적 반응 속도를 제어하는 사례입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효소의 분자 운동이 둔화되어 단백질 분해 및 합성 속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근육 성장을 위해 섭취한 단백질 쉐이크가 얼음물과 만나는 순간 소화효소의 활성이 억제되어 실제 근육으로 전달되는 아미노산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온도에 의한 영양소 병목 현상이라 정의합니다. 신체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수분의 양뿐만 아니라 그 수분이 효소의 작업 환경을 해치지 않는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기. 위장관 혈류 쇼크와 영양소 투과성의 저하. 운동 중에는 근육으로 혈류가 집중되면서 위장관으로 가는 혈류량은 일시적으로 감소합니다. 운동이 끝난 직후는 이 혈류가 다시 소화기로 돌아오며 영양소를 흡수할 준비를 하는 골든타임, 즉 대사창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차가운 물이 위벽에 직접 닿으면 혈관은 급격히 수축합니다. 이는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방어 기제로 결과적으로 위장관의 연동 운동을 저해하고 영양소의 투과성을 낮춥니다. 직관적으로는 시원한 물이 흡수가 빠를 것 같지만 생리학적 진실은 반대입니다. 체온과 유사한 미지근한 물은 별도의 에너지 소모 없이 즉각적으로 세포막을 통과하여 혈액으로 편입됩니다. 반면 얼음물은 신체가 이를 체온 수준으로 데우기 위해 추가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며 이 과정에서 회복에 쓰여야 할 자원이 낭비됩니다. 햄버거가 구성 성분에 따라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듯 물 역시 온도에 따라 최고의 회복제 혹은 대사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의 온도가 당신의 운동 결과값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3. 미주신경 자극과 자율신경계의 교란. 강도 높은 운동 후 심박수가 아직 높은 상태에서 얼음물을 마시는 것은 미주신경에 강한 물리적 자극을 줍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부교감 신경을 비정상적으로 자극하여 섬액 느린 맥박이나 일시적인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가 운동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부드럽게 전환되는 것을 방해하며 심혈관계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최적의 바이오해킹 전략은 신체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동기화하는 것입니다. 운동 후에는 약 20도에서 30도 사이의 상온수를 조금씩 나누어 마심으로써 혈관의 탄성을 유지하고 자율신경계의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는 세포 내 전해질 농도를 정밀하게 조절하여 부종을 방지하고 근육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배출 속도를 높이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능 향상은 이러한 미세한 생리적 변수를 조절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4. 실전 수분 섭취 프로토콜. 온도 해킹 전략. 성공적인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수분 섭취 수칙을 제안합니다. 단계적 온도 적응. 운동 직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적시며 위장이 온도 변화에 대비할 시간을 줍니다.
소량 다회 섭취의 원칙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들이켜 위장, 압력을 높이기보다 150ml 정도의 물을 10분 간격으로 나누어 마시는 것이 흡수율을 극대화합니다. 미네랄과의 결합. 상온의 물에 소량의 천연 소금을 첨가하면 삼투압 효율이 높아져 세포 수화가 더욱 빠르게 일어납니다. 작은 온도 차이가 당신의 노력을 근육으로 바꿀지 아니면 단순한 소화 불량으로 끝낼지를 결정합니다. 비타민 소치는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단 1%도 낭비되지 않도록 가장 정밀한 생물학적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오늘부터 얼음물 대신 상온의 물로 당신의 세포를 지능적으로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5. 보충 분석. 온도에 따른 수화 속도의 물리화학적 배경. 물이 위장에서 소장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결정하는 변수 중 하나는 물의 점도와 분자 운동량입니다. 차가운 물은 분자 수준에서 결합력이 강해져 유동성이 미세하게 저하되는 반면 체온에 근접한 물은 분자 운동이 활발하여 장막을 통과하는 확산 속도가 더 빠릅니다. 또한 차가운 물 섭취 시 발생하는 위경련은 수문의 역할을 하는 유문의 개방을 늦추어 결과적으로 전신 수화가 일어나는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이는 마카롱의 분자 구조가 도파민을 자극하거나 샴페인의 기포가 아로마를 전달하는 것만큼이나 정교한 물리적 과정입니다. 진정한 바이오 해커라면 본능적인 시원함보다 세포가 갈구하는 최적의 온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운동 후의 상온수는 단순한 수분 보충을 넘어 신체의 대사 효율을 보존하는 에너지 보험과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운동 후 얼음물 대신 상온의 물로 세포의 온도를 지켜주세요. 아주 작은 물 온도의 차이가 당신의 근육을 만들고 회복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더 지능적인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비타민 쇼츠를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